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요. 영아의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3명의 자녀를 둔 30대 친모의 범행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글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왔었다고. 그럼 거기도 와서 물어봤대요. 전혀 모른다고 그래. 임산부도 없었어요, 근래. 장가희 기자, 이게 참 제가 짧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인데 이 사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이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어제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는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는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냉장고에다가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더 기가 막힌 건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묻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한 후에 범행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살해한 아기 2명 모두 생후 1일 영아였고요. 또 출산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처음 살해된 아기의 경우에는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네요. 이거는 저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요즘은 또 이 아기를 많이 낳을 경우에 이 그 구청이나 이런 데부터 많은 또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도 하죠. 네. 요즘 뭐 특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참 부모로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공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또 이들 둘 부부가 지금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콜센터에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이미 3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또 엿따라서 이 2명의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거는 뭐 본인들의 어떤 이 계획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또 아기를 살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낳았잖아요. 네. 이런 걸 과연 이게 경제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 엄마라는 사람의 어떤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키워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전 의원, 여기서 이제 하나 드는 의문은 그럼 과연 부부가 이제 함께 집에 살았으니까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거거든요.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같이 옆에 살고 만약에 제 경우라면 저는 알았을 거예요. 저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낙태는 100%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낙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죄가 안 될 따름이지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따름이지 저는 낙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낙태를 했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낙태해가 왔어요.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낙태가 불법이고 잘못된 곳에 낙태를 했으면 그런 걸 안 묻겠지만 보통 예외적이고 정말 안 좋은 산부인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게 그 법에서는 허용되거든요. 그러면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형이 된다든가 아니면 유전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례가 있죠,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병원과 동의받습니다. 낙태할 때 그냥 부인이 와서 산모가 와서 자 낙태해 주세요 이러면 안 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제가 봤을 땐 가장 가까운 남편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태를 했는 병원이 어디 있으면 거기 와서 낙태를 할 때 누가 동의를 받았나 낙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를 누가 했는지를 먼저 저는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게 그 부인과에 가서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지금 애를 출생을 하잖아요. 네. 출생을 하고 하루 만에 그 아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출생한 병원에서 가면 그 산모 혼자 아이를 출생을 했는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출생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저도 아이 놓을 때 당연히 그 부인 옆에 있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병원에서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저는 아기를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내 경제가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해석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언제나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인 경기남부청에 좀 그 청장님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술에 따라가지 말고 증거에 따라가서 과연 이 아이 2명이 정말 하루 만에 세상의 유명을 달리했다면 그 아이의 전 넋을 기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넋을 기르는 일은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인의 말, 그다음 남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남편이 알았다면 그 살인죄, 저는 영아살인죄라고 안 보거든요. 살인죄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임주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안타까운 지점은요. 첫 번째 아이가 살해된 시점으로부터 지금 최장 4년 7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거든요. 네네. 이제야 이 사건이 밝혀졌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현재 친모는 긴급 체포되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이 아이 시신 두부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도 밝힐 계획입니다. 장가희 기자. 그런데요. 오늘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이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나 또 인천광역시 등 출생 미신고 사례 계속해서 조사 중인데요. 경기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기가 확인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출산은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겁니다. 아기의 친모는 출산 직후부터 또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간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죠. 그래서 현재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 그런데 김준현이 또 앞서 얘기한 이제 수원 사례, 지금 화성 사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공통점이 있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제 장가희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애가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출생이 됐다라는 거는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이제 안 된 애들이 2,236명이라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를 하면서 요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감사원이 감사를 예, 해봤더니 출생 신고 안 된 아이가 2,000명이 넘었다. 예, 8년 동안 2,000명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때 등록된 아이들의 0.08%가 신고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네네. 출생 신고가.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샘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23명을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3명은 사망, 그리고 1명이 지금 유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설명이 3명 사망 중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더 늘려봐야 되겠지만 23명 중에 3, 4명이 사망이라고 하면은 지금 2,000명 중에 대략 한 500명 이상은 죽었을 가능성.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제 요 그게, 표본을 이제 그대로 확대를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일단은 조사가 먼저 필요한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면밀하게 추적도 하고 그리고 지원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임주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조계 계시니까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2,000명 중에 한 1% 정도, 23명 정도 조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이제 99%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출생 신고 안 하면요. 정말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네. 출생 신고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자 첫 단추인데 왜 출생 신고를 안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답에 대한 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본인이 찜찜한 깨름직한 부분이 있어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했을 확률이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 전수가 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전수조사를 한다면 좀 많은 부분 아동들이 좀 유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생명에 위협을 당했던 그런 사례들
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말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 처분에 그치고 있거든요. 출생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뭐 좀 놓쳐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거죠. 하려고 했는데 뭐 몸조리를 한다거나 그 외에 다른 갑자기 뭐 외국에 나간다거나 이런 이유로 못하는 경우를 산정했던 그런 과태료 처분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필요성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도요,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젯밤 뉴스를 보고 충격이 너무 컸고 지금도 사실은 온몸이 아플 만큼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떠오를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이제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예방 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듣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났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해놔고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애들 뭐 그런 경우 그거 한번 조사해서 그때 한번 문제가 교육부에서 있었지 한번 않습니까? 조사했었지. 나중에 이제 애가 살해가 됐다 이게 돌아가서 그때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을 병원에서 하고도 출생 신고가 안 된 걸 이제 지금 파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게 보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 출생을 하게 되면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는 이 출생신고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병원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자기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는데 글쎄 이게 과연 업무가 과중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IT나 이런 것들 괜찮은데 예를 들어 출생신고 처음에 분만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당국에 통보가 돼서 네.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그렇게 지금 출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씁니까? 수십조 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2,000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2,000명에 대한 생명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 정도 돈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복지부 장관 이야기도 그거 뭐 이제 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제 와서 이 법을 만들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초등학교 입학도 그렇고 지금 출생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당국 신고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2개가 안 맞는 걸 지금 찾아내서 2,000명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이걸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걸 그동안 그냥 뭘 하고 있었는 건지 저는 답답할 따름이고 이렇게 돈 들여서 출산 장려만 할 뿐 아니라 출산된 아기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승재현 의원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 좀 많이 다루셨잖아요. 아니 다루실 이거는 때가 이미 옛날부터 이현종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출생신고제는 이미 계속 나와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의료계의 반대와 과연 그 인부 중에 출생을 좀 알리고 싶지 않는 인부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면 과연 병원에 와서 출생을 하겠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이가 사망한 것보다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이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 1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팔렸는데 정말 대한민국 안에 그런 아이에 대한 인신매매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100% 확신하지만 그런 인신매매 조직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정말 발본색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팔아서 목적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다면 그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는 진짜 먼지 하나 없이 반드시 청산돼야 되는 조직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물론 사건도 사건이지만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에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가 되고 위험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부터 일단은 우선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